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이죠. 오늘은 이제 정말로 제 주변에도 친구들도 전화도 오고, 가족들 간에도 묻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이게 보면은 여전히 그 리퍼럴 그룹이 두 명, 세 명, 그렇게밖에 안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누구한테 이런 거 하라 그러면, 괜히 사행심 있는 것 같고, 허파에 바람 들은 사람 같고, 쪽팔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알긴 아는데 그 남한테 뭐라고 얘기하려면 확신도 없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다가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아들이나 딸이나 다 똑같아요. 그냥 아빠가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좋은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어떤 인간이라는 것, 그다음에 돈이라는 것, 화폐라는 것. 제가 제목은 알았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제가 읽은 책이 단테의 신곡이에요. 단테의 신곡은 알고 보니까 그게 노래가 물론 구성은 노래로 되어 있는데 그 아주 르네상스를 격발시킨 아주 초창기 얘기더라고요. 정말로 단테의 신곡은 죽기 전에 꼭 한번 읽어봐야 되는 책이라고 그러더니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서양 문화에 대해서 다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은 물질의 진화지만 그 단테의 신곡, 원래 단테의 신곡이 정말 원래 제목은 Divine Comedy더라고요. The Divine Comedy, 그러니까 신이 안배한 인간 완성, 영혼의 자기 완성, 영혼의 해피엔딩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야,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나 제목만 알았는데 요즘 참 세상 좋아졌네. 눈도 침침한데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쭉 다 듣는데 한 7시간 걸리더라고요. 이게 잘 몰랐어요. 이런 알아두면 좋죠. 근데 그런 걸 공부하다가 보니까 참 사람 산다는 거, 화폐라는 것, 이런 것에 그냥, 그냥 그렇게만 알다가, 이게 돈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다라는 것도, 성공한다라는 것도, 이게 참 어떤 의미와 문맥이라는 게 다 있는 거구나.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돈만 벌겠다 그러고 그러는구나. 출세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그렇긴 되죠. 그렇지만 그게 오래 못 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좀 흐름상으로 비트코인과 소위 알트코인, 그다음에 파이코인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러니까 알트코인이라는 것은 올터너티브, 그러니까 대체, 비트코인 대체 코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파이코인은 비트코인 대체 코인이냐? 이게 전혀 결이 달라요. 이걸 아셔야지, 저 양반이 파이코인 3,000불 간다 그러는데, 그렇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 지금은 얼마, 지금은 얼마, 이렇게 판을 보면서, 우리가 왜 고스톱 칠 때도 판 보고서 이게, 어? 판 보고서 이게 고돌이 패를 낼지, 광패를 낼지, 어? 피패를 낼지 생각하잖아요. 촌놈 배부른 게 최고라고 무조건 고돌이부터 덤볐다가 나중에 피박 쓰고 그러죠. 판을 잘 읽어야 되는데, 젊었을 때 이런 재주가 전혀 없었었어요. 살면서 판 읽는 법을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사실 저는 니콜라스 부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인생에 대한 거, 돈에 대한 거. 이런 거를 많이 알게 됐죠. 이 사람들을 3년 동안 지켜보고 관찰하면서 앞으로도 더 그래야 되겠지만 그래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파이코인은 다르다. 이거는 아, 틀리다와 다르다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자,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가령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다윈의 진화론과 이 단테의 신이 안배한 영혼의 해피엔딩이 이게 단테는 영혼의 진화 쪽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다윈은 물질적인 진화를 얘기한 거구나. 근데 뭐 단테의 신곡은 안 읽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뭐 제가 저희 집 아들하고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뭐 너무 어려워서 뭐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의미와 문맥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뭐라고 안 했어요. 저도 환갑 진갑 다 지나가지고 이제 이번 추석 연휴 때 한 거니까. 그 보면 뭐 이렇게 원숭이와 현대 원숭이 그 인류의 공통 조상이 있고 여기서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손을 쓰지는 못하죠. 호모 이렉투스 여기 호모 이렉투스쯤 와야지 그때부터 여기 호모 이렉투스가 와야지 손을 그러니까 어떤 동물도 손을 쓰는 동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을 쓰는 동물이 이제 네안데르탈인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안데르탈인, 데미소바인, 호모 사피엔스인 이렇게 되는 거죠. 고릴라와 침팬지도 손을 쓰긴 쓰지만 땅바닥 짚는 데만 쓰고 뭐 주로 이런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직립보행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화폐에 비유해 보면 이런 거죠. 뭐 여기서 고릴라나 침팬지나 밑에 원숭이와 인류의 공통조상은 같았던 것처럼 잘 사는 나라건 못 사는 나라건 지폐는 공통이었다라는 거죠. 지폐까지는 공통이었다라는 거죠. 일본으로 제1번 지폐까지는 공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그러니까 이 산업이 발달하면서 특히 컴퓨터라는 게 생기면서 전자화폐라는 게 생기죠. 그러면서 가상화폐가 생기고 뭐 포인트라는 게 생기고 이렇죠. 우리나라도 이거 뭐 생긴 지 얼마 안 되죠. 이런 가상화폐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가상화폐에서 한 걸음 디지털 화폐에는 가상화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가 있어요. 이 암호화폐와 가상화폐를 합쳐서 디지털 화폐라고 하고 전자화폐라고 하는 거죠. 이 암호화폐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비트코인은 호모 일렉투스라고 보면 돼요. 호모 일렉투스.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가 나누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대단한 인문학적 통찰력과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와 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도 굉장히 영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죠. 이렇게 암호화폐가 있는데 여기서 암호화폐에서 네안데르탈인처럼 알트코인이 나오는 거죠. 이더리움 포함 모든 알트코인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알트코인과 전혀 다른 네안데르탈인이 뭐 이제 다른 여태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알트코인이라면 비트코인을 대체하겠다고 나온 코인이라면 전혀 다른 코인이 파이코인이요. 이렇게 보시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럼 이 화폐들의 차이는 뭐냐? 여기 현금화폐, 뭐 전자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알트코인, 파이코인의 차이점은 뭐냐? 데이터의 처리 방법이 달라요. 데이터의 처리 방법이 달라요. 이거예요. 데이터의 처리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알트코인과 파이코인은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처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데이터에. 이러니까 청띠어팡이 경쟁할 만한, 비교할 만한 암호화폐가 없다. 이제 우리는 자체적으로 길 없는 길을 가야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이거고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윈이 종의 기원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를 앨런 튜링이라는 수학자가 이제 현대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죠. 다윈은 생물학의 아버지고 인류학의 아버지죠. 근데 현대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는 앨런 튜링이고 튜링 기계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인간 및 동물, 식물의 생화학적 알고리즘과 이게 앨런 튜링이 나중에 발견한 건데 이걸 기계로 만든 건데 인간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이런 다윈의 진화론에 등장하는 모든 존재들의 생화학적, 생물학적, 생체학적, 화학적 알고리즘과 컴퓨터가 갖고 있는 전자 알고리즘이 똑같은 수학적 법칙이 작용이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한 80년 전에 등장을 한 거죠. 앨런 튜링에 의해서. 그래서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이게 이제 점점 이게 맞네. 앨런 튜링이 얘기한 거를 증명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생물학과 인류학의 아버지 현대 생물학과 현대 인류학의 아버지인 다윈과 현대 컴퓨터학의 아버지인 앨런 튜링 이 두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생화학적 알고리즘은 중해교환, 전자 알고리즘이고 이거 하는 사람들이 생물학, 고인류학, 분자생물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스탠포드에서 그걸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청띠아오 빵과 컴퓨터 남편 니콜라스 박사죠. 이 두 사람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생물학과 전자공학의 결합을 보고서 저 처음 인터뷰에 나요. 거기 그 청띠아 빵이 이제 그 나와요. 컴퓨터를 공부하다가 블록체인을 공부하다가 이건 내가 공부한 인류학하고 너무나 이게 섹시하게 맞을 수 있다라는 게 결국 앨런 튜링이 했던 얘기를 청띠아 빵이 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생물학 중에서 이제 그런 고인류학 관련 분자생물학이라는 게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류가 남긴 뼈의 흔적을 통해서 진화의 비밀을 파헤치는 거죠. 이래서 이제 인류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인류학이 생물학과 합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게놈 지도 이게 분석을 하고 유전자를 보면서 이게 컴퓨터 공학이 들어오는 거죠. 분자생물학과 이 고인류학, 생물학이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유기체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었구나. 이게 이제 튜링이 벌써 80년 전에 얘기한 거야. 앨런 튜링이. 이게 수학적 알고리즘과 생화학적 알고리즘이지 모든 유기체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었구나. 우리는 무식하게 식물, 동물, 사람은 뭐 전혀 다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동물이건 식물이건 사람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만 다른 것뿐이었구나라는 거를 앨런 튜링이 증명하는 거거든요. 80년 전에. 데이터 처리 방법만 달랐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객체뿐만 아니라 어떤 전체 도시 생태계, 숲의 생태계, 벌집, 늑대들의 사회, 호랑이는 그렇게 사자들처럼 무리를 벌집, 개미들, 그리고 파이에서 브라우저에서 맨날 얘기하는 파이 생태계, 이게 데이터 처리 시스템만 다른 거구나. 데이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도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공산주의는 중앙에서 다 처리하고 민주주의는 시장에서 처리하는 방법의 차이였잖아요. 이거를 이제 짝퉁 글로벌리스트들이 컴퓨터 1990년도부터 2020년까지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저 푸틴 아재 때문에 박살이 나가지고 뭐 지금 다 흐지부지 돼 버렸죠. 지금은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각 객체나 전체도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다른 거구나. 이거를 정확히 파악한 사람이 청대어 빵하고 니콜라스 박사죠. 파이 생태계 브라우저 계속 이게 하는 게 데이터를 처리를 달리하겠다라는 거예요. 파이코인 재단은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 무슨 비트코인 재단, 삼성문화재단, 뭐, 어떤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달라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 기업의 셀러리맨, 백화점이나 쿠팡, 시장에 파는 사람 이런 거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로 그냥 간단하게 예전에 생각했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파이 채굴자는 시장에다가 파이를 공급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이거 한 달 채굴을 주거라고 해봐야 30개밖에 안 되는데 그냥 시장에서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수요자. 이게 그냥 생산자와 소비자, 수요와 공급층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대부분 일반인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고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런 이 튜링 같은 사람들하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냐면
개개인의 욕망과 능력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러니까 뭐 파이코인 채굴한 사람들이 시장에 막 공급할 것 같지만, 제가 아는 사람 얼마 전에 파이코인을 누가 800원에 사겠느냐고, 급하면 800원이 아니라 80원에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사업하는 사람들 아시겠지만, 아니 뭐 내일 100억 생기면 뭐 하냐고, 오늘 이런 당좌 못 막으면 통째로 날아가는데. 옛날에 학교 선배가 하던 저기 우성건설 6천억 있었었는데 형 그냥 부도나 버렸잖아요. 당좌를 못 막았거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파이 공급하는 사람들은 계속 파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현재의 능력. 지금 우리 파이 채굴하는 사람들도 나는 오래 갖고 있어야지. 그게 오래 갖고 있게 되냐고. 당장 팔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파이를 공급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의 욕망도 있지만 그 사람의 능력도 있다. 그 사람의 현재 상황도 있다.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지금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이코인 처음부터 채굴 안 했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거 꽤 가겠는데, 그러면은 뭐 내가 그냥 100불 밑에만 되면 뭐 내가 돈 되는 대로 그 집을 팔아서라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기업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기업체, 이거 100불 갖고 안 되겠네, 300불 1000불 밑에서 무조건 사자, 어차피 3000불은 갈 것 같으니까 뭐 3년 썩혀두지, 이러면서 뭐 매물 나오는 대로 다 산다. 이게 시장에서 나온다고요. 이게 개개인의 욕망과 능력에 따라서 이게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 이렇게 이 데이터의 여러 가지 빅데이터에서 여기서 이제 하는데, 여기서 그것이 공산주의나 어디 중앙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상에서 이게 여러 분산돼서 하고, 또 이러는 가운데 주고받음,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하나가 되는 이런 거 별로 있잖아요. 수요와 공급도 하나가 되는 게 나온다고요. 주식 작전하는 사람들, 코인 작전하는 사람들 보면 사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샀다가 오르면 팔고, 더 밑으로 A그룹에서 B그룹에 넘기고, 팔면서 사고 하면서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 그 쫀지 붙는 사람들, 따라 사는 사람들한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욕망을 주고, 그러니까 정보를 아는 사람과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상대방의 욕망도 만들었다가 공포도 만들었다가 이거를 살벌하게 하거든요. 작전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작전하면 언제 걸려도 걸리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요와 공급층이 따로 가는 게 아니다. 하나가 된다. 이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그렇게 돼요. 이게 이제 블록체인과 웹 3.0 사회로 가는 건데, 그러면 빅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빅데이터가 제일 중요한데, 다 뭐 벨라시티, 볼륨, 버라이어티, 버라이서티, 밸류 다 V로 OV로 시작. 빅데이터, 제가 외국 자료 찾아보니까 다 V로 시작이 돼요. 그럼 빅데이터가 필요한 건 다 알아. 이제 데이터 장사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의 가치야. 데이터의 가치는 데이터의 규모와 상관이 있어. 그런데 뭐 처리 속도, 비트코인의 처리 속도와 이더리움의 처리 속도와 리플의 처리 속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치, 속도, 규모. 그 다음에 다양성. 이게 230개국에서 데이터를 얻는 게 정확하겠어요? 안 그러면 뭐 몇몇 이렇게 큰 손들 사이에 데이터를 얻는 게 중요하겠어요? 파이는 블록체인 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 데이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규모, 속도, 데이터, 이거는 뭐 누구들이 한다 그래도 이 다양성하고, 또 하나 제가 계속 얘기하는 진실성은, 이 다양성과 진실성 면에서 다른 알트코인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호모 일렉투스라면 비트코인이란 뿌리 위에서 생긴 거죠.
나머지 알트코인들과 파이코인이. 근데 나머지 알트코인과 파이코인의 차이점은 다양성과 진실성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속도와 규모만 가지고서 했는데 알트코인들은, 파이코인은 진실성과 다양성으로 접근을 했다. 그 데이터의 진실성을 위해서 두 가지 하는데 그게 KYC. 이게 너냐? 이게 1919년도에 우리가 그 3.1 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일본인들도 이렇게 깜빵에 가면 다 이거 했다고요. 100년 전부터 미국은 이거 했죠. 빌 게이츠 음주운전인가 교통사고로 잡혔을 때 이게 다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100년 전부터 쓰던 방법을 지금 쓰는데, 요즘 증권에서도 이거 쓴다고 어떤 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화폐에 이거를 최초로 도입한 게, 이거는 뭐 생체 인식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잖아요. 인류가 100년 전부터 쓰던 방식이니까. 이게 데이터의 진실성을 위한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 두 번째,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남기는 사람인가 안 남기는 사람인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데이터를 남겨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데이터를 안 남기는 사람이든지 가짜 데이터를 남기면 진실성이 떨어져. 그래서 파이에서 뭘 하는 줄 아세요? 관심 있게 보시면 이거 하잖아요. 프로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보세요. 이메일 주소는 변경할 수 있어요. 비밀번호도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휴대폰은 변경이 안 돼요. 변경하기가 안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페이스북도 안 나올 거예요. 왜? 이거는 백서에만 나와 있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파이랑 어디랑 손잡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라이브니스 시그널이에요. 라이브니스 시그널 하는데 변경하기가 없어. 이메일하고 비밀번호는 바꿔줘. 근데 페이스북하고 휴대폰은 안 해. 왜죠? 라이브니스 시그널을 찾으려고. 이게 데이터의 진실성을 위해서 이거 하나, 그 다음에 KYC 두 가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아셔도 파이코인하고 다른 코인은 정말 다른 거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